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이고 123년 노벨 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이 받은 건 최초입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새로 쓴 작가는 정말 놀랍고 영광이라며 우리 문학계에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쓴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사상 최초 노벨 문학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10년 넘게 고은 시인 황석영 소설가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수상은 요원했습니다. 올해의 유력 후보는 호주 작가 제럴드 머네인과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슈였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깜짝 수상인데 외신들은 놀라운 일, 예상을 뒤엎었다며 긴급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한강을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고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작가는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책 읽고 산책을 한 평범한 하루였고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I'm so surprised and absolutely I'm honored.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한승원 소설가의 딸로 문인 집안에서 자라난 작가는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받은 데 이어 작년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까지 세계 문학의 한 획을 긋는 성취에도 특유의 담담함은 여전했습니다. I don't drink, so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영감이 됐다.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일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SNS를 통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약 13억 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고 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노벨상 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작가 한강은 폭력과 상처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임소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단편 붉은 다치로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서 첫 발을 뗀 작가 한강. 인간의 상처와 고통은 시작부터 그의 화두였습니다. 그냥 인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소설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은 버리고 버려진 사람들의 상처를 그려냈고 내 여자의 열매는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담담히 그려냈습니다. 심사위원 7명 전원일치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몽고반점.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는 상처를 낳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폭력을 강렬하고 섬세한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흰은 또 한 번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소년이 온다로 개인의 상처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트라우마로 주제를 확장했고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별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이국의 독자들까지 사로잡으며 메디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애도를 끝내지 않는,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인류 보편의 주제인 폭력을 담아낸 서정적이고 예민한 감각의 문장들. 이제 노벨 문학상이란 이름 아래 더 많은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취임한 지 열흘이 안 된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순방 내내 김건희 여사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대통령 부부는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에 정상회담인데 윤 대통령이 먼저 기다리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도자 간 신뢰가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뤄지게 했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기시다 전 총리가 개선한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리님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양 정상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셔틀 외교를 포함해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는 한편 북핵 위협에 맞선 한일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진 비공개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내년 일본 국빈 방문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순방 닷새 동안 김건희 여사는 환영식과 동포간담회 등 공식 행사 외에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필리핀 국립미술관 관람과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일정 등 두 차례 단독 일정만 언론에 공개했는데 1년 전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바이오 기업 방문 등 배우자 외교를 부각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의 파문이 커진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 4곳이 공동조사하는 MBS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로 이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과 김 여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귀국길이 될 전망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